20기 전수로 3급 인료 특강 세 번째 시간.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가이면서 석학인 돌 김영옥 선생께서는 하버드대 철학과를 졸업을 하고 다시 공부하는 중간에 원광대 한의대를 다시 가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이유는 스님 또 수많은 분들이 법을 논하고 있지만 한의학을 모르고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법계를 논할 때 반드시 부딪힘이 있다. 그 똑똑한 사상가가 한의대를 갈 때는 침을 놓기 위함이나 한의사가 되어서 한의원을 운영하기 위함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한의학은 우주의 깊은 어마어마한 깊은 철학이 들어있다. 스님이 19년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SBS 논설 위원님들 오셨을 때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인명이 살상이 되고 또 그 코로나의 바이러스는 24년까지 창궐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유튜브에도 지금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안 지웠으니까. 중생들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경전에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또 한간에 몽상주의가들, 스님은 이걸 몽상가라 그래요. 몽상가 그냥 쉽게 몽상가. 또 이상주의. 불교는 몽상이나 이상주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스님들 가는 길이 다 틀리고 또 스님들 길에서도 천태만상의 수행 패턴이 틀려지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 하나가 편안하다 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느꼈던 그 바를 그대로 강의하고 법을 하는 것을 법을 쓰는 건 좋지만 이상주의적인 말로 마음이 내 마음 하나가 모든 우주를 통제하고 지배한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불교는 어떤 한 개인 스님이나 어떤 부류의 일부의 배짱 편하고 마음 편하고 돈 걱정, 경제 걱정, 자식 걱정 별로 없이 중산층 이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사람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스님은 현장에서 23세 때부터 난치성 질환 환자, 암 말기, 당뇨 말기, 투석 환자 플러스 수없는 난치성 환자와 지금까지 30년 넘게 부대끼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불자 또 불자 아닌 타 종교인들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지금까지 치유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들 당신이 그런 난치병에 걸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물론 감사함이지만 우주의 진리인 인간들을 소우주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소우주는 뭐냐 하면 대우주의 축소판이다.
특수판이다. 그러면 지금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인간들이 21세기의 흑사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이러스대 바이러스. 누차이 뉴스에서도 지금 뭐라고 발표를 계속하고 있고 학자들, 과학자들이 뭐라고 발표해요? 코로나가 한 번 걸리고 두 번째 걸리면 모든 면역기관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당뇨병 환자는 더 당뇨가 심하게 걸리고 고혈압 환자는 더 고혈압에 시달리게 되고 중풍 환자는 더 중풍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지. 1년이 365일로 나눠진 돌이 침을 놓는 경혈은 오늘은 이제 그 20기 한의학 시간인데 침을 놓는 경혈이 왜 365경혈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경혈할 때 이제 경혈이 우리 한문으로 길경자를 씁니다. 그죠? 경락이라는 것은 길에 갈 때 거미줄같이 분포로 만나는 이웃 사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60경혈이 반드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2경락이라는 큰 에너지의 포인트가 있죠. 열두 달이 나눠져가 있다. 그러면 12경락 안에도 12달 안에 1년 12달 안에도 엄달 5달, 작은 달 5달, 큰 달 6달 있듯이 엄경이 6경락이 존재를 하고 양경이 6경락을 존재해서 12경락이다. 그러면 스님이 천수 코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이거 역시도 12경락도 12일달 이하이면 3포인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주의 경락은 한의학은 침을 놓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한의학에서. 또 한의학의 대가가 되거나 친구학의 대가가 되거나 한의학의 대가가 되려면 반드시 12경락의 기의 흐름을 완벽하게 아는 기공수련은 기본 베이스를 반드시 깔고 가야 된다. 그런데 한의학에서 기공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기경락에 대한 학설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죠. 북한의 공학 학설학을 주장한 유명한 교수가 있죠. 북한에 한의학 교수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특수 약물을 주입을 해서 경락이 나오는 게 이미 킬러 사진으로 다 찍어져서 과학적으로 다 발표가 돼서 실제 경락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미 발표된 지가 몇십 년 전입니다. 한의학은 두리둥실한 게 아니고 굉장한 과학적이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 인체의 몸은 과학기계로 잡대가 재듯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주의 섭리만큼 섬세하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고수가 되면 될수록 처음에는 겁이 없죠. 한의사들도 막 나와서 대학 졸업하고 뭐 임상 몇 년 하다가 십수년 차에는 겁이 없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십수년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저도 이제 선수 시절에 허리를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아서 한두 차례 이제 제가 허리 침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뒤쪽은 앞쪽은 다 놓을 수 있지만 한의사들한테 몇 번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으러 가는데 조금 20, 30년 된 이제 한의학에 조금 한의사들 중에 좀 고수층 반열에 가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고 솔직히 평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지. 경락만 안다 해서 기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다. 기를 반드시 수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 낮의 기운이
25도미 돌아갑니다. 이게 양경락입니다. 밤에 25도미 돌아가서 총통 털어서 한 달이 아니고 하루 24시간 안에 50동의 기가 경락 주천을 12경락을 다 돈다 이 말이에요. 기경팡열맥을 다 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기를 수행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이렇게만 돌아가는 줄 알아. 그런데 낮잠을 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침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0분 했다. 잠을 청하는 순간에 양경이 딱 끊어지고 음경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지금 한의학이나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하고 반대되는 위배되는 거로 기가 돌아갑니다. 잠을 자는 순간 양경은 끊어지고 음경이 돌아간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인체를 치유하는 기는 반드시 우리가 양으로만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몸을 회복하는 것은 음의 기운입니다. 음의 기운, 밤에 잠을 잘 때 음의 기운 때 우리 낮에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던 양이죠. 발설하고 움직이고 발경하고 활발하게 하는 건 전부 양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한약을 몰라도 야 양기 떨어졌다 보충하러 가자 이런 말을 우리가 민간에서 많이 합니다. 그건 뭐냐? 양경을 보충하는 것은 음의 기운이다. 음의 기운이 충만하게 들어왔을 때 그때 복원이 된다. 음양의 조합. 왜 인간은 반드시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비구니 스님이나 비구 스님이나 혼자서 살게 되면 반드시 질병에 훨씬 더 빨리 노출됩니다. 왜? 근데 남녀가 단순히 섹스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야. 그냥 부부는 사랑하는 에너지가 음양이 같이 한 공간 안에만 있어도 이 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부족한 양기를 음기한테 뭐를 이렇게 기치료 한다는 포즈를 안 취해도 그냥 기가 돌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의 손을 꼭 잡아주죠. 이 기를 아는 사람은. 왜? 해본 사람은 고수일수록. 치료라는 게 뭘 이렇게 포즈 잡는 게 아니고 노공과 노공이 손만 잡고 있어도 그냥 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부족한 기가 서로 복원되고 남편도 음기가 부족할 때는 음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부인한테 손만 잡고 가도. 또 부인이 몸이 아프거나 어디 병이 안 나도 좀 기운이 부족하면 양기를 그냥 손만 잡고 가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우주의 섭리는 아주 우리 가까이 그냥 붙어 있는데도 우리는 이게 왜 음력, 달력이 며칠로 가고 양력이 따로 가고 이걸 왜 이렇게 있는지를 전혀 간과 안 하고 살았다. 오늘 한의학 첫 시간에 광범위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포괄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자, 현 시대에 앞으로도 마찬가지 현 시대에 지금 24년도까지 바이러스 끝나지 않습니다. 또 끝난다 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될 거예요. 지구촌의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이 사라지는 거에서 바이러스는 앞으로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약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 죽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살짝 사라져가지고 뒤로 감추고 있는 거지. 또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바이러스와 뛸 수가 없게 돼 있어. 우리 몸 자체가 바이러스요. 세포 전체가 바이러스로 돼 있는 거야. 좋은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를 구분할 뿐이지 우리 몸 자체가 바이러스로 다 돼가 있는 세포 형성 자체가. 그래서 세포 분조 조직을 하나하나 원자로 나눠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끼우게 돼 있잖아요. 세포만. 여기 다른 세포가 들러붙고 움직임을 해서 또 다른 세포를 변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조직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의학에서 대체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들이 여기 한의학에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 교재, 삼침 교재 2페이지에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자, 이 침을 놓는 혀를, 삼혀를 알아가지고 그냥 비장경락에 소부 붙이고 소부는
보법이기 때문에 비장정격이죠. 기를 올려주는 치유를 하는데 지금 난치병을 치유를 하는 난치병 환자들 잘 들으세요. 암, 당뇨, 중풍 어떤 병이든지 간에 류마티스 관절도 포함해서 모든 면역 질환에 시달리는 모든 병은 비장의 기운을 밸런스를 100으로 맞춰주기 전에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약물에 의존하고 다 좋다 이 말이에요. 이 비장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절대로 면역 체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면역 체계를 앓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질병은 비장을 반드시 밸런스로 맞춰줘야 되는데 비장 하나만 맞춰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장과 비장과 간 에너지 삼합을 반드시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원천 자 중국의 당대 최고의 의성들이 있었죠. 화타와 편작이 있었다 이 말이야. 한약의 전서인 영추 소문 오운육기 3본의 이 한약의 가장 위대한 경전이라 그죠. 영추 소문 오운육기 3방을 우리가 공부를 반드시 한의학 대학대학 해야 되는데 이 3방의 합방에서 내용 안에 화타나 편작의 그 내용을 하면 그때 당대 당시에는 이 스님 이 두 분의 스승들이 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 한의학은 쉽게 말해서 양방학은 드러난 정을 치료하는 병이고 정은 뭐예요? 이미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표면으로 바깥으로 자 우리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 암이 걸렸다고 보자고. 암이 걸렸다고 봤을 때 암 치유가 이미 나왔을 때는 세계 최고의 의학기구로 이쪽으로 1cm 이쪽으로 1cm가 돼야 이 조직세포를 찍어낼 수가 있죠. MRA라는 특수기계로. 그러면 이 되기 전에 이미 암세포는 짧게는 3, 4년 급성으로 오는 거, 길게는 7, 8년, 10몇 년 전부터 계속 생성이 되고 있어. 바이러스가 암조직이 변이 조직이죠. 이게 우리 몸 다 갖고 있는데 이 변이 조직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외부 환경, 조건, 음식 여러 가지가 합방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정으로 딱 드러나가지고 암이라는 것이 자 대장암 여기 종양이 있습니다. 수술했어. 정을 과학적으로 잘라냈어. 방사선도 쫙 안 보여 눈에는 일단. 그러면 낫습니까? 5년, 7년, 8년, 10년 후에도 재발하죠. 암은 재발하면 이제 훨씬 더 빨리 되는 게 뭐예요? 전이 다 퍼져버리죠. 전이 어디를 타고 가요? 혈액을 타고 가면서 경락을 타고 막 움직이죠. 혈이 가는 데는 반드시 기가 가고 기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혈이 같이 가는 거예요. 기 따로 혈락 따로 가는 게 아니야. 같이 가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양방의 정은 드러난 것만 치료했다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5년 7년은 완치라고 그랬죠. 완치 아니라 이 말이 절대로. 왜 아니냐? 근본적인 드러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근본 핵심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본 핵심이 뭐예요? 바로 비장 에너지, 대장 에너지, 인간이 가장 필요한 간의 에너지 3방을 반드시 평준화를 평타를 만들어줘야 돼요. 몸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치유를 딱 끝내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계속 이 3방의 에너지를 하루 일과 끝나고 나면 자기 전에 붙이죠. 붙이고 그 다음날까지 아침에 매일 끼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데 굉장히 좋아져 있죠. 격투기 선수를 하면서 타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콩팥이 엄청나게 콩팥은 재생되는 기간이 아니야. 엄청나게 나빠져가지고 젊은 나이에 전립선도 앓고 오게 되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좋아졌거든요. 어떤 양방약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던 거를 이 비장정격 비장의 기운을 올려주는 거, 대장정격 대장의 기운을 올려주는 거, 간정격 간의 기운을 올려주는 거 3방을 딱 해가지고 지금
한 6개월 꾸준히 붙였는데 완벽하게 좋아졌어요. 신비할 정도로 좋아졌다 이 말이요. 그럼 이거 좋아지면 어떻게 돼? 남자들, 특히 거사들은 전립선이 다운되면 모든 게 다 아웃이야. 남자들 생활이 불편하기 거지없죠. 수시로 화장실 가야 되고 밤에도 서너 네댓 번 가야 되고 깊은 잠 못 자죠. 자, 전립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신장 기운의 타격과 전립선 기운이 다운되면 남자들 성기는 박살납니다. 뭐 바로 졸업병 환자 걸리는 거죠. 다들 성인들이니까 이제 스님 이런 19금을 얘기해도 다 알아듣겠죠. 그러면 이것이 병원 가면 전립선이 약합니다. 신장이 약합니다. 이렇게 담대고 정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의학은 정치로 하는 게 아니야. 정적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한의학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정과 정이 아닌 근본 원을 찾아내는 것과 정을 찾아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양반 굉장히 존경합니다. 양반 과학적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우리는 혜택받고 있는 건 사실이나 원류적인 이 한의학의 깊이를 들어가 보기 전에는 한의학을 또 함부로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굉장한 세계입니다. 한의학. 그러면 이 삼방을 잘 맞춰줬을 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앓고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분명히 처음 창궐할 때부터 얘기해서 코로나 벗어나려면 이 세 개를 반드시 붙이고 다니라고 얘기했는데 중생들이 뭐 그냥 코로나 걸리면은 엉뚱한 생각하는 거지. 한번 걸리면 오히려 예방 차원에 좋지 않을까 하고 유사한 말까지 돌았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국내에. 어떻게 됐어 과학적으로. 한 번 걸리고 두 번째 걸리면 훨씬 위험하다고 얘기했죠. 당연할 수밖에 없지. 바이러스에 치약이 노출돼가지고 면역 체계 체포가 다 깨졌는데 그게 한 번 더 깨지면은 어떻게 튼튼해 줄 수가 있냐 이 말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반드시 이 세계 기운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계 기운을 올리기 전에 오늘 가장 먼저 왜 화타와 편작은 당대에 요것만 설명하고 넘어가지 인정을 못 받았나. 정을 치료한 분들이 아니고 원을 치료한 분들이다. 병이 오기 전 7, 8년 전에 이 병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한의학이 깊이가 되면 뭘 합니까? 요즘은 한의사들이 깊이가 없어가 맥진하는 데도 없어. 한의원 가보면 진맥도 잘 못 접봐. 진맥보다 훨씬 더 깊은 세계가 뭐예요? 안진법이 있지. 눈을 까면 8상에 16상에 어떤 병이 올지 7년 후에 10년 후에 올 병까지 눈 안에 다 나와. 이런 옛날 도방들을 지금 한의사들은 모른단 말이야. 옛날에 400년 전부터 이 사문중에서 내려오는 연화도법의 절대 고수들이 우리 12대 조사님이면 골수암까지 치료하신 분이에요. 골수암까지. 뼛속에는 암까지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알고 있냐. 안진법, 책도 하나 없어. 눈 안에 무슨 병이 오는지를. 이게 다 구준으로 내려오는 거야. 우리 그 장 대표도 내가 한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들을 갖고 있다고. 중국의 그 대단한 회장님이 쓰러졌을 때 스님이 그 중국에 한의사가 없어 거기까지 가서 치료해가 지금 치료가 됐겠습니까? 이런 게 전해지질 않습니다. 이걸 글자로도 비방이라 그러잖아요. 안진법이 뭔지 뭐 양방에서 눈까지 뭐 뒤집어 그거 말고 이 안에 딱 뒤집으면 모든 안진의 혈들이 다 어떤 병이 온다는 걸 미리 다 예언을 해준다. 그걸 보는 안진법이 이 촉진해가 삼진 총간척을 보는 맥진학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깊이 있다. 좀 더 깊어지면 안진 그 자리에 침까지 놓게 됩니다. 눈 속에 침을 넣는다 이 말이지. 이런 한의학의 대원리가 있다. 그래서 난치병을 치유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한의학의 굉장히 근본 말고 깊이 있기까지 가야 된다. 그럼 깊이 있기 가기 전까지라도 비장정격은 이렇게 치료를 하는구나. 그냥 기본적으로만 알아가 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한번 이제 볼게요.
교재 11페이지 족태음 비경 비장정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비장대장. 자, 이게 이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수솜신경의 화경인 형화혈인 소부를 보호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 족태음 비경 토경인 형화혈인 대도를 여기 보면 화혈 되어 있죠. 목혈 되어 있고, 앞 페이지에 지금 여러분이 오늘 첫 시간에 공부할 페이지가 이 페이지에 오수혈이라고 되어 있죠. 오수혈. 오수혈의 기본이 목화토금수로 되어 있어요. 이 페이지에 이제 요거 설명하면서 이제 요거를 같이 참조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오수혈이라고 되어 있죠. 오수혈이란 12경맥에서 각 경의 수족 말이죠. 손과 발가락 끝 말단, 시지, 주관절, 설관절로 향하여 올라간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기가 최고 밑에 끝에 있는 정혈, 그 다음에 그 위에가 형혈, 그 위에가 수혈, 그 다음에 경합. 특정 순서로 배된 혈의 부위라 되죠. 고대인들은 경맥 중에 기혈의 운행 상황을 자연계의 유수, 여기 자연계가 우주, 자연계의 유수 상황에 비유하여 이러한 명칭을 붙인 것이다. 경기가, 이 말이에요. 기가 흐르는 좋은 에너지가 경맥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작은 경기에서 큰 경기로, 자, 자연의 또랑물 쫄쫄쫄쫄쫄쫄쫄쫄쫄 경락을 따라서 와갖고 나중에 큰 바다를 만나듯이 이 말이죠. 큰 경기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정, 형, 수, 경, 합을 통과 부위에 따라 변화하고 그 작용을 구분하는 것을 이것을 명칭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오수혈을 오늘 이제 먼저 공부를 하고 오수혈의 설명과 함께 그러면 이 한약의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자, 비장정격에 우리가 목화토금수 우리가 중간에 인체를 가만히 볼 때 말이죠. 배꼽 재중을 비롯한 하부를 우리가 뭐예요? 하초라고 하면 배꼽부터 개력 가슴까지를 중초라고 해요. 개력서부터 백회 위에까지를 우리가 삼초라고 해서 총 들어서 삼초지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삼초 가운데 가장 중간이 모든 주간 톡식부의 목화토금수 오행의 가장 중심부가 12경락, 또 우리가 주역, 사주를 공부할 때 꼭 토가 4개가 들어가 있죠. 인, 묘, 진, 사, 오미, 신, 유술에도 토경이 4개가 들어가 있죠. 그럼 토가 그만큼 중요한 게 중심이죠. 인간이 몸이 소화를 못 시키면 모든 기능이 아웃되고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분주지간, 위관지간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모든 에너지가 절단나는 거예요. 인간의 건강과 에너지 자원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고 삼방을 잘하면 끝나는 건데 그 삼방의 가장 중심이 토경이야. 자, 그래서 비장정격은 다시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췌장과 담경을 주시로 했을 때 가장 중심부의 소화액을 걸러내고 모든 면역기관을 펌핑하는 세포 바이러스의 주관을 에너지를 전체를 보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중간이 비경이 토경이죠. 자, 그래서 어떠한 원리도
음양이 들어간다는 거죠. 좋은 게 2개 오면 나쁜 게 2개 나가야 되고, 나쁜 게 2개 들어오면 좋은 게 2개 들어와서 이걸 비율해 음양의 밸런스를 5대5로 맞춰줬을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편안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가정 자체가. 그러면 1번 이 2개가 뭐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자, 이때 3을 가지고 다스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하나, 급성질환의 환자인가, 병이 나타난 지가 3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그 병이 온 지 3년이 넘었는가, 음부로 들어간 병인가, 양부의 곁에 있는 병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서 촉진하고 문진하고 찰진하고 사진 합방, 한의학으로 진단하는 방법은 사진으로 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진 합방보다 더 이제 무서운 게 심진, 마음으로 진단, 그 다음에 화진, 얼굴을 보고 진단.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의수내전의 경계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얼굴만 보고 병을 다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오수혈의 근본 치료를 들어갈 때 공부를 하면서 원리 2개는 도와줘야 되고 2개는 빼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토경의 주인이 원본의 주인, 내가 힘이 부족을 할 때는 우리가 음이모, 엄마의 사랑은 그냥 원초적인 사랑이다. 조건이 없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토경의 기운이 비장 기운, 즉 면역 바이러스가 떨어졌을 때는 어떤 기운을 빌려오느냐, 반드시 화경의 기운을 빌려올 수밖에 없죠. 여기가 엄마니까 모친이고, 여기가 이제 토경 자체가 여기 이제 자식이라고 봤죠. 그러면 이 원리 2개가 수소음신경 화경인 소부혈을 보호한다. 이거. 엄마의 에너지를 보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빌려오는 원리보다는 이 기운을 더 보호를 해줌으로 인해서 자연으로 엄마의 기운이 강해지면 자식은 기운이 복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장경의 소부 화혈을 보호를 하고, 밑에 족태음 비경의 토경인 형아혈, 토경 안에 목화토금수 오행, 요 오수혈 이제 공부하면 오겠지만, 요 오수혈 가운데서도 화경을 보호를 하면서 대도혈을 보호를 하면서 엄마의 기운을 올려주니까 자동으로 자식이 좋아지는 요거를 칙을 했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죠. 그러니까 2개, 소부와 대도는 비장 라인의 기운을 모든 난치병을 치유함에 있어서 맞죠. 그러면 토경의 기운을 원천적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엄마의 모친인 화혈 2개, 소부와 대도의 형화혈 2개의 기운을 복원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토경을 때리는 게 뭐야? 목이죠. 목극토하기 때문에 얘한테 상극시켜주는 기운은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 네거티브 빼주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 2개, 사 2개가 사하면 항시 붙어가는 거예요. 왜? 이 기운이 강한 기운이 토를 때려버리거든. 그러면 이 기운을 빼준다는 거는 밸런스를 낮춰준다는 거야. 죽인다는 뜻이 아니야. 극형한다는 이런, 지금 사주 공부를 잘못하면 극이라고 생각하는데 극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이 기운을 다운, 네거티브 해줌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겠지. 그러면 얼마나 과학적이냐 말이야. 아, 이렇게 해서 보사의 원리가 확실하게 다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치료를 했을 때 훨씬 더 치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붙이면 왜 좋아지지? 왜 여기 붙이지? 또 모르고 환자를 치료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특히 기공을 치료한다는, 기치료를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는 거야. 두리뭉실하게, 특히 보살들, 몇몇 보살들 보면 어디 뭐 법화경이나 금강경을 좀 공부했겠네. 이상한 위력이 생겼다 해가지고 뭐 만지기만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몽상에 이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또 망하지 말고 남도 망치지 말고, 기치료도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혈에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기치료에 제대로 들어가면 음량의 터치를 마이너스로 할 건가 플러스로 할 건가, 어느 혈을 어떻게 될 건가가 완벽히 과학적으로 배정이 안 되면 기치료의 원리,
완전 고수가 돼가지고 진짜 신본으로 길을 보낼 정도 경지가 안 간다면 굉장히 철저하게 한의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한의학을 모르고 우주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소리 되는 거지.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극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거기 가면 안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보고 믿고 하면 안 돼. 내가 스스로 운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지. 이해 갔나요 이게? 왜 이렇게 원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되어 있는 원리도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다시 이 페이지로 들어가 가지고 보면 자 어떻게 돼 있어? 오수열 끝에 딱 보니까 정형, 수경합 딱 돼가 있죠. 네. 그 순서 그대로 그대로 어떻게 돼 있어? 기가 막히게 쫙 표를 해놨지. 네. 합혈, 경열, 수열, 형열 다 돼가 있지. 그러면 여기 딱 보면은 첫 번째 정형 수경합 밑에 칸 자 위에 쭉 12경락 걸때리난 거 놔놓고 그대로 내려오면 정형 수경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갔죠. 12경맥의 사지와 설관절, 주관절 이하에 정형수경합의 5개 특정한 경혈이 있는데 이거를 오유혈이라고 오수혈이라고 합니다. 그걸 유자니까 경맥의 유주 이 말이야. 기가 가는 길 유주 시간, 기가 가는 길 유주, 기가 가는 통로 내비게이션 지도. 유주와 관계없이 사지와 말단에서부터 주설 방향으로 향하여 배열되어 있다 이 말이야. 밑에서부터 정, 형, 수경합 이렇게 되어 있다. 밑에서 시지 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정현은 다 손끝 발끝에만 있어. 이런 거 소상, 상냥 이게 다 정형이지.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태음 폐극의 소상혈 정현이 되어 있죠. 여기 소상. 따지요. 급할 때. 네. 자, 급할 때 그래서 잘 봐. 체열이 되거나 고혈압으로 쓰러지거나 어떤 거로 졸도를 하거나 사람이 갑자기 막 실신할 때는 뭘부터 한다? 급선, 구급, 선자혈은 전부 정혈에 다 있는 거예요. 손끝, 발끝을 먼저 따는 이유가 밑에부터 기가 여서부터 들어오고 출입이 나가는 통로부터 막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지 말지로 피가 전부 위로 다 몰려버리겠죠. 여기를 땀으로 소통시켜주는 거지. 왜 손끝 발끝을 따는지 그게 뭐 미개한 방법인지 아니면 내려오는 방법인지 이게 아니고 가장 에너지가 막힌 사람이 졸도할 때는 여서부터 막혀서 나가는 거예요. 막혀서 정형까지 딱 차단되는 순간에 사람이 졸도하는 거예요. 딱. 애기들은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돼? 내 수막까지 가버리지. 애기들은 그냥 땅 소리지고 눈 딱 까집어지면 빨리 이거 혈을 안 튀어주면 내 수막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뭐야 소아마비 돼버린단 말이야. 이 정도로 우리 경락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경락을 알게 되면 100% 확신을 가지게 되면 치유 못할 병이 없어요. 스님이 왜 확신을 가지고 치유를 하겠어요? 사암요법을 가지고. 경락을 확실히 공부를 하고 길을 확실히 운영할 줄 알기 때문에 99.9가 아니고 100%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을 수밖에 없다는 우주의 원리가 딱 알기 때문에 한약을 치유 못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모든 질병은 다 치유할 수 있어요. 깊이만 들어가. 굉장히 무서운 학문이에요. 한약은. 우주학이야. 한약의 대가는 거의 도인의 경계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갔죠? 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이제 쭉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의제 넘어가니까 수태음 폐경의 의제혈 여기 이제 거기 어자죠. 요 배가 거기 배 같다 해서 의제 거기 어자 썼죠. 여기 이제 그다음에 뭐 있어? 거기가 형혈이죠. 두 번째 혈이죠. 그 다음에 수혈 태연이 이제 이렇게 딱 올라가죠. 태연 11개의 경혈이 있는데 그 다음에 태연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니까 경거 경락 저 위에 경대 있지? 네. 경거가 여기 이제 자석 붙여놨죠. 네. 그 다음에 뭐야
합혈, 척퇴 쭉 올라가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 에너지가. 정형, 수경합 이렇게 돼 있다면 손끝 쪽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정혈은 끝에, 형혈 바로 위에 이렇게 딱 이으면은 그냥 오수혈의 배혈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나 끝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는 거를 오수혈, 정형, 수경합 딱 한번 하면 그냥 탁 들어와갖고 이게 나가지 않아. 그럼 어떤 혈을 봐도 이게 무슨 혈인가? 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합혈인가 수혈인가 이거를 원리를 보면서 공부를 익어가면 무지무지하게 재밌는 거예요. 침이 낳고 싶어서 한장을 하게 되고 환자를 그 치료했을 때 환자가 낫는 보면을 그 좋아지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스님 너무 좋아졌어요 하는 순간에 막 경이로움이 온몸에 전율이 와. 막 공부 한참 한의학에 미쳐있을 때는 온몸을 막 경락을 이렇게 공중에 띄워놨고 막 거기다 가상침을 넣고 치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인체에 어마어마한 원리가 있다. 이해 갔죠? 그래서 모든 맥의 기운은 소로부터 대한 곳으로, 자 여기 이제 또 그대로 넣어줘. 우주 원리가 정형 모든 맥의 기운은 자 이렇게 합니다. 손끝에서부터 이렇게 기가 들어와서 온몸을 추천해가 틀 움직이죠. 작은 데부터 큰 데로 유입이 돼서 기가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선조가도 끝에 말단을 트는 동작이 있는 게 뭐냐? 말단에 막혀있던 경락을 다 털어내기 위한 거죠. 손과 손의 흐름을 민소라 그래서 우리 1260 동작의 이 기운의 흐름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손끝에 원이 막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가 우리 인체가 건강하려면 나이가 들면 뭐예요? 손끝 발끝이 저린다는 거예요. 정형 수경합 가운데 정과 형형이 다 막혔다 이 말이야. 벚꽃 없어. 손발이 저립니다 하면 정형 형형이 정형 수경합에도 정과 형혈이 이미 막혀갔다. 그쪽으로 당신은 기가 안 간다. 그렇게 보면 기 안 가면 뭐가 안 가요? 혈이 안 따라가요. 기가 반드시 가야 혈이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야. 양방적으로 혈만 얘기할 게 아니고 기가 막히면 혈이 가지 않는다. 기가 잘 유주하는 사람은 뭐가? 치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 사람보다. 모든 세포 변이라든지 독소 제거라든지 이런 게 기를 잘 운용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탁월하게 빠릅니다. 훨씬 더 빨리 돌아옵니다. 찢어지도 빨리 나고 부러져도 빨리 나고 어혈도 빨리 복원되고. 왜? 기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정형 끝에 혈까지 쫙쫙 보낸다. 이해 갔습니까? 원래?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쉬고 할 건데 우리의 인체의 이 신비함은 또 오늘 첫 시간에 한의학 첫 시간에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한의사가 되기까지 깊이 안 가더라도 일반 숫자는 구독자든 간에 삼방의 에너지는 반드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비껴가고 또 내 몸을 건강하게 살려면 비장기운, 대장기운, 간기운, 삼방은 반드시 매일 수치를 맞춰줘야 최소한의 182일 동안 꾸준하게 최소한 6개월 정도 기경락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고 세포를 바꾸는데 182일이 걸린다고 스님이 수도 없이 강의에 얘기를 해줬어. 근데 이 182일의 노하우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아느냐? 향상심을 가지지 않아. 한 몇 번 하다가 좋아지면 그러면 아이고 막 괜찮겠지 하고 안 붙여. 몇 번 하면 괜찮겠지 안 해. 그렇게 해가지고 치유가 어떤 것도 안 좋아진다. 최소한의 182일은 꾸준하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땐 이거 뭐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거 해보지도 안 하고 나서 조금 한 30일 붙이다가 치우고 한 2달 하다가 치우고 이렇게는 치유 안 됩니다. 왜? 수십 년 동안에 내가 해왔던 습하가 있잖아. 몸에 배은 에너지, 몸을 기를 돌릴 수 없는 에너지를 계속 습득해온 사람이 6개월 만에 바꿔지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이런 원리도 모르고 그냥
치료를 하고 내가 함부로 한다는 건 큰일이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지금 재창궐하고 지금 뭐 서서히 뭐 숫자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반드시 세 개만 잘 하게 되면 코로나하고 영원히 격리했다. 비장 기운을 올려라. 비장성 기운. 대장 기운을 올려라. 대장성 기운. 간의 기운을 올려라. 간정 기운. 이 세 가지를 잘만 해도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석 달 되면 5분 안에 다 붙이고 끝납니다. 이거 세 개 해가지고 돈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걸 해가지고 내 몸을 건강을 지킨다면 사실 그 노벨 의학상감이지. 이런 한의학의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인료 전수반에서 한의학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한의학에 대한 원리를 앞으로도 깊이 있고 심도 있게 하나하나 수태염 폐경서부터 왜 이런 치료를 해야 되고 우리 경락과 정맥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는가를 여기 간략하게나마 보조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죠. 굉장히 그 기본적인 거, 요 안에 내용만 읽어봐도 굉장히 그 딱 포인트를 스님이 몇십 년 하면서 포인트를 이렇게 축소해 놨 거예요. 축소해 놨기 때문에 여기 보면 4페이지에 한번 저 중간 좀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상생은 사물과 현상에서 상호 의존 자생하는 곳으로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쭉 때가 있죠. 5가지 관계가 여기서 상생 사이에 노좌 관계를 이루고 있고, 예를 들면 하생토에서 토에 대해서는 화는 나를,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저기도 공부가 나오니까 쭉 빼놨고도 쭉 내려와서 보면 오수혈의 음양의 배합 나에 보면 가나 할때 나에 보면 오유혈 배영은 오행 정법에 의해서 영하고 있는데, 음경은 양경이 아니고 음경은 정형 수경 합에 대해서 목화 토금수를 배당시키고 있으며, 양경은 정형 수합이 돼서 금수 목화토 거꾸로 이렇게 배당을 시켜놨다. 음의 정혈은 목이고 양의 정혈은 금이다. 음의 정혈은 화이고 형혈은 화이고, 이걸 이제 공부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하고 물리가 땅 터지는 순간에 한의학이 이렇게 확 펼쳐지면서 우리 인체의 이 에너지의 포인트 365개 갱혈이 왜 이렇게 주포가 돼가 있는 줄 알면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냥 어렴풋이 여기 느껴지네 이게 아니고 하고 이게 확연히 알게 됩니다. 심을 하늘 놓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놓게 됩니다. 대충 이거 하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